두 번 사는 삶이 아니기에 가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삶이 더 빠르고 밀려가는 삶이 더 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따라가는 삶은 오히려 더디고 답답하며 지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밀려가는 삶은 더 정신없고 위태로우며 구속당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반면 내가 직접 끌고 가는 삶은 비록 힘들지만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 스스로 밀고 나가는 삶은 바쁘지만 더 선명하고 재미있었다. 힘들고 귀찮으며 고통도 따라왔지만 인생의 진정한 재미는 내가 주도하는 삶 속에 있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은 자주 흔들렸다. 배울 만큼 배웠고 들을 만큼 들었으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었다. 잘 살고 싶었지만 자만심에 빠져 수많은 조언을 흘려들었고 중요한 말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고 내면의 근육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특히 40과 50 사이는 인생의 중반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조금 힘들더라도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느끼면서 말이다. 우선 논어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보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공자가 전하는 논어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먼저 여기서 명은 단순히 목숨이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자가 말하는 명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오늘과 내일이 그저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건 살아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을 아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소명, 천명, 그리고 삶의 목표와 꿈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삶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원이다. 목표와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된다. 목적이 없는 삶은 스스로도 세우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일으키고 싶다면 나의 목표와 비전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혼자 산다면 예는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둘 이상이 모여 살아간다면 예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예는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윤활유와 같다. 예가 없다면 인간관계는 기계처럼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가 있을 때 온기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목표가 분명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예를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없다. 관계의 조율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 서로를 무시하고 공동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상호 간의 배려가 사라진 날카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예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배려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이나 의도를 알 수 없다.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협력도 불가능해진다. 말은 서로를 이어주는 생명선과 같다.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긋나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다. 결국 공자는 명,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군자의 길을 가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삶의 올바른 길을 가는데 필수적이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하다.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말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희망이 깃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미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논어의 마지막 문장은 밥벌이의 고단함 속에서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시작하기 위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든지 목표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한다.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예를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말에 있다고 강조한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이다. 공자는 본성과 천성은 비슷하지만 반복과 꾸준함에 따라 멀어진다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무엇을 꾸준히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성공이란 그 사람의 천성이나 본성, IQ, 학력, 외모, 가문, 직업과는 관계없을지 모른다. 논어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반복하고 꾸준히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키가 작고 학력이 낮고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유산이 없어도 빛나는 직업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꾸준히 반복만 하면 된다. 춘추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른 이유를 달기 전에 매일 아침 일어나 반복했던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습상원야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이다. 어떤 일을 오늘부터 반복하면 오늘이 가장 낮은 출발점이기에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성공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으로 쌓이는 시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가지는 더 잘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시작은 다르지 않다.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복이다. 물론 부유한 부모를 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다. 열악한 환경을 금방 극복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꾸준함의 문제이다. 누구나 한 가지는 더 잘할 수 있고 그 열쇠는 바로 반복이다. 반복이 점점 더 격차를 만든다. 그런데 그 반복이 어렵다. 꾸준함이 쉽지 않다. 2500년 전부터 이 원리를 강조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고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 못하는 것이다. 공자는 그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우리가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인생 전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 꼭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보고 좋아하는 직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 후반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는 것이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권한다. 어제까지의 길이 아닌 도전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출중한 능력과 노력으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충분한 부를 쌓고 은퇴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도 멋지지만 평범한 능력에 보통의 노력으로 인생 전반전을 마친 사람이 인생 후반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공자 역시 그런 삶을 살았다. 공자는 스스로 내가 사는 작은 마을에 나보다 성실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보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공자는 배우기를 좋아했다. 또한 공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차를 끄는 마부의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배우고 필요할 때마다 혹은 수시로 익히는 학습의 과정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했던 논어의 첫 문장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을 당해내기 어렵고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살았던 공자를 완전히 따르기는 어렵지만 흉내라도 내어보면 어떨까? 내가 즐겨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고 결국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40과 50 사이는 논어의 글을 통해 인생 전반을 지나 후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40과 50 사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며 공자도 이를 강조했다. 밀려가는 대로 살 것인가, 끌고 가는 삶을 살 것인가, 갈팡질팡 헤매며 살 것인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살 것인가, 미움을 받으며 외롭게 살 것인가,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 논어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생의 중추인 40대에게 삶의 기준과 반복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다. 공자는 인생의 기준을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마음에 두었다. 최고의 지혜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고 최고의 마음이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마음이다. 공자는 스스로 40을 가리키는 부록의 나이의 지자가 되고 50을 가리키는 지천명의 인자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을 깨닫는 40과 50 사이에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야 앞으로의 인생길이 더 편안해진다.